아빠까팟!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10월 14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10월 13일 기준 확진자는 전날 대비 3,906명이 증가한 34만 622명, 사망자는 전날 대비 92명이 증가한 1만 2,027명, 완치자는 역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전날 대비 4,777명 증가한 26만 3,296명입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백제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 달러 설 때 14,755루피아, 팔 때 14,785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9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83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다음 달 말부터 코로나19 중국산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음 달 중국 한신후 바이오로직스의 코로나19 백신 10만의 분량을 공급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신후는 내년에 1,500만에서 2,000만의 분량을 공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중국 시노백은 11월 첫 주에 150만의 분량, 12월 첫 주에 150만의 분량 등 총 300만의 분량을 인도네시아에 공급하게 됩니다. 중국산 코로나19 백신들은 3상 임상 시험 중이라 검증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앞서 한신호는 지난 6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중국 유엔 평화유지군에 백신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시노팜은 지금까지 수십만 명이 자사 백신을 맞았다고 밝혔으며 시노백은 베이징에서만 1만 명 이상이 자사 백신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라한 아구스 보건장관은 코로나19 백신은 의료진, 구급대원, 공무원, 군과 경찰, 교직원 등이 가장 먼저 접종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저소득층에게는 무료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을 재점검하고 표준 절차를 마련해 지난달 말부터 보건소 등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7천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이 모두 공급되도록 중국 등 여러 국가와 협력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는 자체적으로 메라푸띠란 이름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특정 목적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방문 비자와 임시 체류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발급 재개 대상이 되는 비자 체류 허가는 방문 비자, 취업 비자 등 임시 거주 비자, 임시 체류 허가, 장기 체류 허가, 공용 비자, 외교 비자, 공중 체류 허가, 외교 체류 허가입니다. 이 밖에 에이펙 기업인 여행카드, 항공기 승무원 등의 방문 체류 허가 소지자도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비자 소지자는 코로나19 위생 규율을 충족한다면 입국 심사를 거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방문 비자는 비즈니스 협의, 물품 구입, 긴급 업무, 외국인 근로자 능력 심사, 의료 식품 지원 종사자, 현지 수송 교통기기 관련 경우에 발급됩니다. 임시 체류 비자는 취업과 비취업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지며 취업 관련 경우는 전문 인력, 제품 품질 관리, 국내 지사 사찰 감사, 애프터 서비스, 기계 설치 수리입니다. 비취업 관련 경우는 외국인 투자, 가족 체제 비자, 은퇴 비자 경우에 발급됩니다. 한편 비자 면제와 도착 비자는 잠정적으로 발급 중단 상태를 유지합니다. 임시 체류 허가와 장기 체류 허가 소지 외국인 중 불가항력에 의한 임시 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국외 체류 중에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은 체류 허가가 취소되며 인도네시아 재입국을 위해선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특별주의 버스 운영회사 트랜스 자카르타는 일자리 창출 옴니버스 법안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에 따른 피해액이 650억 루피아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자카르타 도심 버스 정류소 46개소가 불에 타거나 망가졌습니다. 복구 작업은 최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카르타 경찰은 성명을 통해 폭력적 시위를 벌인 1,192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카르타 경찰의 나나 감독관은 구속된 시위대에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대학생이 166명, 고등학생도 577명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옴니버스 법안이 의회에 통과된 다음 날인 6일부터 나흘간 자바섬, 수마트라섬, 술라웨시섬 등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200만 노동자가 파업과 집회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는 2030년까지 버스 등의 대중교통 차량과 일반 오토바이를 전기화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해양투자조정부의 사트리오 특별고문은 대중교통 차량과 오토바이의 운행 대수는 다른 차량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 전기버스와 전기 이륜차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기버스의 국산화가 진행될 때까지 관세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자카르타 특별주 버스 운영회사 트랜스 자카르타의 사르요노 사장은 트랜스 자카르타는 2030년까지 12,180대의 전기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최대 전기자동차 업체 비아디의 국내 대리점인 바크리 오토파츠의 디노 사장은 버스 차체 판매 가격은 전기버스가 한 대당 40억에서 50억 루피아, 디젤버스가 10억에서 20억 루피아이다 라며 차체 판매 가격의 차이가 있지만 연료 및 유지보수 비용을 더하면 8년간 전기버스가 10에서 20%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9세 소년이 성폭행 당하는 엄마를 구하려다 범인의 손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수마트라 섬 동부 아체군에서 10일 밤 삼술이라는 남성이 가정집에 침입해 잠들어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정글 칼을 든 삼술에게 저항하다 손을 베었고 당시 피해 여성의 남편은 강에 물고기를 잡으러 집을 비웠고 집이 팜 농장 가운데 있어 도와줄 이웃이 없었습니다. 그때 9살 난 아들이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 엄마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삼술은 소년이 달려들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까지 둘러엎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축구장에 숨어있던 삼술을 포위했고 그가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자 다리에 3차례 총을 발사해 체포했습니다. 지역 경찰 수사대장은 어머니를 지키려던 용감한 소년의 시신은 온몸이 베인 상처투성이라 가슴이 아팠다며 팔과 손가락, 어깨, 목, 턱, 가슴에 셀 수 없는 상처가 확인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삼술은 조사 결과 다른 살인사건을 저질러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15년째 복역하던 중 교도소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을 우려한 정부에 의해 최근 조기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전국 교도소에서 형량의 3분의 1을 복역한 수용자 5만 명을 순차 가석방하고 있습니다. 올 초 인도네시아의 전국 수용자 수는 27만여 명으로 공식 수용 인원의 2배가 넘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석방자들까지 쏟아져 나오다 보니 이들이 노상강도, 편의점 강도부터 주택 강절도 사건 등을 저질렀다는 소식이 계속돼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10월 14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드리마카시